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좀 조용히 해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앉아주세요.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만찬 행사를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초, 월요일 무척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에서 와서 로스앤젤레스 산 지가 44년 되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임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또 기뻤던 생각이 있고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창피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 제일 자랑스러웠느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김용시 닥터 김이 세계은행 총재로 임명될 때였습니다. 언론에서 차기 세계은행 총재로 김용시가 내정되었다는 보도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건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뉴욕타임스인지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사설로서 이 사람은 금융관계에 대해서 천년 문외한이고 교육도 받은 일 없고 경험도 없고 문외한인데 어떻게 총재를 맡기려 그러느냐. 도저히 안 된다. 사퇴하든지 철회해라. 막 그런 사설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김용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코리안이 별거 있나 할 수 없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용감하게 그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는지 알아요? 세계은행에 하는 역할이 뭐냐? 후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관이 바로 세계은행이다. 그렇다면 세계은행 총재는 내가 바로 적임자다. 내가 이외에는 적임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는 그 얘기가 세계에서 지지리도 못 살고 원도 없으면 못 살아가는 후진국 그런 나라가 많은 시일 내에 경제 성장을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못 사는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세계은행이 할 일은 뭐냐? 대한민국에서 한 그 정책을 바로 본받아서 후진국에 전달하는 것이 한 역할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세계은행의 총재로서 나보다 더 적임자가 있느냐? 나는 그걸 다 한다.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박사학위 받을 때에도 한 챕터에 그게 들어가죠. 그분은 의사이지만 한 챕터에 후진국에 대한 지원 문제를 박사 논문을 썼대요. 그때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책을 한 40-50권 구입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썼대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람 내가 제일 잘한다. 나 이외에 적임자가 없다. 그렇게 반론을 썼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신문사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사실도 보도를 했죠. 그 이유는 누가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바로 후진국을 개발시키는 그 정책이라고 그런다면 바로 세계은행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제일 잘한다. 또 그 다음 이분이 7월 1일 날 취임식을 할 때 그 취임식장에는 어떤 사람이 바뀌었어요. 기라성 같은 금융인들, 경제인들, 관료들 수많은 분들이 와 있죠. 수백 명이 와 있죠. 그때 이분이 선전하기를 세계은행의 정책 목표는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정책을 지구상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전파하는 일이 바로 정책 목표다. 나는 그 전도사가 되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경제정책이 뭡니까? 무슨 정책입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을 세계만방에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는 하는 사업이
손님이 90% 이상이 백인들,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백인이 와서 차를 세워놓고 우리가 사무실 와서 하는 얘기가 Are you Korean? 자식이 I am Korean. Sure, I am Korean. 자랑스럽게 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은지 압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너희 나라 대통령을 unreliable friend라고 그러더라. 그 무슨 말인지 아느냐?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요. 해라. 그랬더니 못할 사람. 그 점잖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을 하더라도 파괴할 수 있는 사람, 깨뜨릴 수 있는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변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unreliable friend다. 코리아는 다 그러냐?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무나 창피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 한미 정상회담 한국에서 그 다음날 사설을 썼는데 신문 사설 쓰면서 한국 대통령이 하나 꼬라왔으니까 미국 하는 척하면서 중국과 거래하고 뒷거래치고 또 북한하고 뒷거래치고 이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언젠가는 변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unreliable friend라는 걸 한국말로 뜨겁게 표현하면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뒤통수 치는 사람. 미국과 아무리 합의해서 뒤통수 치는 사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에 와 있지만 참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체크를 당하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시점에 참 박 대통령이 다시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념 행사를 갖고 또 서울에서 참 우리가 서울 일본 참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모임을 갖는 참 뜻있는 일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투철한 국가관, 통치력, 그분의 숭고한 품격을 우리가 되새기는 일이 참 좋다 하는 얘기고 나아가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나 위에서 염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참 뜨는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무척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가 상당히 한정했지만 소홀했고 부정이 있지만 이해하시고 끝까지 우리 이 말씀을 잘 듣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 어디 가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숭고한 품격, 통치력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이제 국교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국교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선열과 전몰장명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애국과 미국 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우리 미주 한인 목사회 회장을 계신 최함장 목사님께서 선창을 해주십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대한 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as the proudly we had at the twilight last screaming, whose stripe and bright star through the penny earth's pie. Oh, the land but we was so gallant streaming, and the Lord has let it land, the bombasting Indian came through the road line, that our flag was still there. Oh, stay was the star-spangled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평우 변호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념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이재권 기념사업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제가 왜 이것을 세우게 됐고 또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고 또 그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그 세이브 코리아 포럼을 이렇게 열게 됐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는 것으로 제가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두 가지 엇갈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5.16 혁명이 뭔지 잘 몰라. 군인이 총 들고 나와서 혁명을 일으켰다. 그래서 굉장히 나쁜 일을 했다고 저희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니고 졸업할 때까지도 사실 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데모에 나갔어요. 그때는 다들 대학생들 대학교 들어가면 데모를 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던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6.3데모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거기 참여한 사람입니다. 법대에서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부터 동료들 보고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공부가 무슨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왜 공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저도 다른 사람 공부를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아버님이 저를 보고 그런데 데모 같은데 끼지 말라.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 참 나라에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버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독재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는 겁니다. 그럼 아버님이 걱정을 하시면서 잠깐 좀 이야기하자 이러면서 사실 저를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훈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정말 붙잡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79년도에 박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도 엇갈린 감정을 가졌댔어요. 한편으로는 참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한테 도 아닌 자기 나라 사람한테 주는 이러한 그 슬픈 비극을 보면서 참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과 동시에 이제 독재가 끝났구나.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느꼈던 심정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슬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제 독재가 끝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가 보다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참 지난 뒤에 1990년 제가 나이가 한 5, 60 이렇게 되면서부터 한국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고 또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재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은 전혀 다른 선진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선진국을 만든 사람은 역시 그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부터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역사 공부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참 배우는 게 너무나 생각이 바뀌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나라를 정말로 우리나라 이렇게 만드신 분은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구나.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 역시 이분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참 두 분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탄핵한다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마지막 그 말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고마운 사람은 세 사람이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저희 아버지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분들에게. 첫째는 당신들은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했던 분들이에요. 때로는 목숨도 버릴 각오를 하고 그야말로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은 대접을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참 많은 고생을 하시고 평생을 어려움 속에서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불평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참 그 다음 대통령들이 한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서 진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개인의 부를 전혀 만들지 않았어요. 또 그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명예도 조금도 추구하지 않았어요. 어떤 모든 걸 다 바쳐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던져준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깨달아서 사실 그 글을 썼습니다. 쓰면서 이 나라를 만드는데 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면 이 나라를 이렇게 살찌우고 키운 어머니는 박정희 대통령이구나. 저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을 이 나라의 부모다. 미국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소위 건국 아버지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잃어버렸어요. 특히 금년에 생각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 일가족까지도 전부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참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모를 버리는 불효자가 됐습니다. 그 부모를 조금이라도 모신다면 이러한 잘못이 있다, 설사 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을 이렇게까지 죄인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가두고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일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정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기념식은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정말로 뜻깊은 기념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행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이정원 회장님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행사에 좀 외국에 또 한국에서 좋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 행사를 좀 빛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초청을 했는데 두 선생님께서 다 기꺼이 이렇게 자기가 여비를 내가지고 이렇게 직접 오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갑재 선생님. 민창급 선생님. 그 다음에 일본에서 제가 니시오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조갑재 선생님과 문창욱 선생님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니시오카 선생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의 조갑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괜찮죠? 니시오카 선생님. 일본의 조갑재 선생님이란 불러도 되겠습니까? 우리 니시오카 선생님은 한국말 참 잘하세요. 그래서 정말 한국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또 한번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손님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유튜브를 사실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로렌스 팩 박사. 네 분의 이 손님들은 오늘 이 낮에도 심포지움에 가서 좋은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념식에도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기념식에 참석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이번에 세이브 코리아 포럼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낮에 심포지움, 저녁에 이 기념식, 뜻깊은 기념식이고 이어서 내일은 워싱턴 DC에 가서 역시 거기서도 새로운 주제를,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심포지움과 저녁 만찬을 합니다. 또 이어서 그 다음에 17일 날에는 뉴욕에서 역시 행사를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오늘의 이렇게 풍요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우리들의 나라의 어머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희가 감사하고 고맙다는 뜻을 표시하는 그러한 그 기회를 삼아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우리 아버지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가 김동미 선생님이십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순서는 빠지지만은 박 대통령이 고향이 어딥니까? 구미 시장님께서 이 소식, 우리 소식을 들으시고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축전을 지금 우리 이성숙 씨가 나와서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축전. 미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설립과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2017년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탄생하신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멀리 미국에서도 탄생 100돌 기념식이 개최되는 것에 대통령 고향도시 구미시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자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땀과 눈물의 역사를 보낸 박정희 대통령과 30화 세대의 정신을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국민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대한민국 역사를 돌아보며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통합하여 더 나은 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국 만리 타향에서 민족 중흥과 조국 발전을 염원하며 탄생 100돌 기념 행사를 만들어주신 이재권 회장님을 비롯해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구미시장 남유진 대독.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고 또 그런 분이 이제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예, 뭐 저희들 욕심으로는 밤새도록 듣고 싶은데 시간이 또 대간이 이제 끝냈습니다. 이제 특별 손님 한 분 오셨어요. 유대인인데 쪽에 여기를 지나가면 톨러런스 뮤지엄이라고 그 뮤지엄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 박물관인데 그 부관장님으로서 일하시는 분인데 아주 유대인 사회에서는 영향이 크신 분이에요. 지금 오셨는데 잠시 시간을 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역은 우리 데니엘 김스에게 통역해 주시고 지금 로렌스 백이 또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I'd like to introduce to you a great friend of the Korean community, a great friend of the Republic of Korea, who's most famous for being the Associate Dean of the Simon Wiesenthal Center, Museum of Tolerance on Pico, but he's also well known for being a North Korea human rights activist. He is the vice chairman of Susan Scholte's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good friend of Susan Scholte, and board member of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abbi Abraham Cooper. Oh, I should mention one more thing. He wrote an open letter to President Trump, which was carried in all of the Korean media before Trump went to Korea. It was covered in Yonhap and Chosun-il-bo before Trump visited, and he said, please, President Trump, focus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o he must have a good link to the White House because President Trump focused on human rights.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세요. 우선. Yes, please. 지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는 다 끝났죠? 네, 말씀하시죠. 예.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 로스앤젤레스의 큰 명물이 바로 피코에 있는 톨러런스 뮤지엄입니다. 이것은 로스앤젤레스 시가 건설한 홀로코스트 빅팀들의 뮤지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적인 뮤지엄으로서 유태인 총리라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총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로스앤젤레스에 오시면 꼭 방문하는 곳입니다. 여기 유명한 이 톨러런스 뮤지엄의 부관장으로서 실질상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쿠퍼 랍비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난번에 이해란 박사를 제가 모시고 로렌스와 함께 톨러런스 뮤지엄을 방문했을 때도 정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이해란 박사를 초청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북한 인권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인권 문제를 갖다 바로 이 쿠퍼 라피께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전 세계 언론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DMZ에 가서 북한을 향해서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연설을 해달라고 이렇게 정말 한국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용감한 발언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Okay. All set? The floor is yours. Okay. Good evening. Thank you for your warm welcome. And I heard from the introduction that President Trump listened to me. Now, if I can only get my wife to listen to me, that would be very impressive. 이제 방금 소개를 받은 라피 쿠퍼입니다. 이제 막 소개를 받기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 말을 귀를 기울인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바라기는 제 와이프가 제 말을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환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e were very proud that President Trump, really the first president, took the time and the effort to remind the world about a forgotten people, the people of North Korea.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잊혀진 나라, 잊혀진 국민, 북조선, 북한 사람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말을 한 그분께 제가 찬사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We know from history that the United States is at its best when dealing with tyrants, when it doesn't forget the people who were victims of the tyrant. 엄밀히 말해서 미국이 가장 위상적인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억압받은 사람들을 기도하는 것이고 억압받은 사람을 위해서 미국이 하는 일인데 특별히 독재자들을 우리가 처벌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미국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s you can see, I don't understand Korean. I have a different culture, a different religion, and yet I feel very at home tonight in this room.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말은 깡통이 옷이다.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가만히 생각하면은 무엇인가 나에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무엇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깨끗합니다. And there are two points, two reasons. Memory and values.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기억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가치라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History is about dates and remembering battles and individuals, but memory is remembering the sacrifice of our parents and grandparents and teaching our children why they should be proud of their heritage.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날짜라든가 또는 전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억이라는 것, 특별히 우리의 조상들이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가 가장 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Korean people and Jewish people know about memory and we know about our values. 한국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이 기억, 바로 이 기억이라는 것 때문에 무수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One final comment. I also am very pleased to see that in the audience tonight you have Mr. Nishioka, who I have met previously in Japan. 내가 일본을 갔을 때 만난 그 일본 사람 중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바로 이 좌석에 앉아 있는데 이시오카 선생이었다. We know of the very difficult and problematic history between two nations. Even a rabbi won't solve those differences. 심지어 나 같은 랍비도 해결을 못하는 일본과 한국에는 착잡한 역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But when people make common cause in the name of humanity, that is real strength. 그러나 인류애라고 하는 큰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And that is the kind of strength that the dictator in Pyongyang doesn't want to see. 바로 그것이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가 보기 싫어하는 힘,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So God bless your efforts.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and also to let you know, I too am a lifelong fan of Sandy Koufax. 여러분들 저를 초청해서 감사하고 정말 저 역시 샌디 코팩의 친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Good to see you again. God bless. Thank you so much. 이제 오늘 낮에 오신 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너무나 강사님들이 좋았었어요. 오늘 저희도 시간이 있으면 그분들 다 모시고 또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은 뭐 시간이 없고 단 그분들이 나와서 한 3분씩만 얘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분 이내로 우리 주필님 또 로렌스 팩 또 니시오카 교수님 3 minutes only 와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온 저는 굉장히 용기를 얻습니다. 한 120년 전 또는 100년 전 여기 우리 조상들이 왔을 때 한국은 조선은 나라가 무너졌거나 아니면 무너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이 여기 와서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그 그랜드 호텔 옆에 그 안창호 선생님 기념 우체국이 있더라고요. 그 우체국을 제가 보면서 안창호 선생님을 기억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1920년 3.1운동 1919년 3.1운동 후 바로 상해로 왔습니다. 상해로 오실 때 여기 미주 한인회 한인 조선 한국인 국민회 이에서 모금한 돈 3만 불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 3만 불로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또 중경에 이 상해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올라갔을 때 김구 선생을 지원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 미주 한인 교포들입니다. 저는 오면서 지금 한국에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목소리가 한 소리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나라가 이게 참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안타까운 그래도 한 군데 살아있는 데가 있다. 한 군데 남은 데가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미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포가 200만 또는 300만이라고 합니다. 200만, 300만이면 엄청난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욤키퍼 전쟁을 했습니다. 6.1 전쟁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2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인구가. 그런데 주변 아랍국은 다 합쳐서 수억 명이었습니다. 수억 명을 단 200만 명이 이겼습니다. 6일 만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긴 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여기 계신 교민 여러분들께서 200만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100년 전 우리 조상들처럼 한국을 향해서 격려를 보내주시고 또 박수를 치고 경고를 하시면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힘은 없지만 우리 LA나 뉴욕이나 워싱턴에 계시는 제미 동포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 100년 전 우리 조상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ext turn, Lawrence Peck. I wanted to tell you that I read in the summer an article in Korea Herald newspaper in Seoul, and it said that in June, July, President Park was being brought into the court, into the Pobon, and when she was brought in, the audience in the court, some members, out of respect, stood up at attention when President Park came in. And other members, when they saw President Park come into the court, saluting. So the court officials were very angry. The court officials, Pobon people, don't respect her, she's prisoner. Don't salute, she's an ex-president, very rudely said like that. And I was thinking about the situation in the Netherlands, Holland, Netherlands, in World War II, during Chongqing, in World War II, when they were occupied by Germany. And the people of Netherlands loved their queen, who was overthrown by the German invasion, but the people still remembered and respected their queen. However, the German occupation didn't allow it. They outlawed it. You're not allowed to praise the queen. You're not allowed to support the queen. They pressured in the media. The occupation press said, oh, the queen is a bad person. The queen is stealing money. The queen is listening to her friends and a bad person among of the media, of fake media. But the Dutch people continued to love their queen. And as a matter of fact, when they would have to express their support for queen in a strange way or unusual way, like they wore a flower of the favorite flower of the queen, secretly supporting the queen. And, for example, when they went to see a movie and there was documentary, nature, lion documentary about the bees, bees, and the bee history in the caption said, the queen returns home. So when it said the queen returns home, all the Dutch people stand up and applauding for the queen returning, double meaning. And finally, there was one Dutch poet who during the war wanted to express his support for the queen, so he made a poem and he copied secretly many copies of the poem and distributed to everyone in Amsterdam. And it's a very short poem, I'll read it to you, because it's very meaningful for the Taegoki people and the Taegoki Bude and all Eukshim. The poem of this Dutch man, remembering his queen, said, pass on this song, pass on, share this song. So it will reach her, it will reach her. It's her fight that keeps us holding out. It's her fight which gives us courage. So we will never lower our flag. A very meaningful poem for these days, don't you think? Thank you. 네, 다음은 이시오카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분들의 양정된 순서지에 뒤에 다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시오카라고 합니다. 제가 40년 전에 처음으로 한국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을 읽어보면은 항상
이북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헌법을 보면은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입니다. 국민은 거기에 사는 사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가질 책임이 있다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북한 문제, 남북한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만은 답은 하나입니다.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입니다. 그 근거는 송악입니다. 아까 조갑세 사장님이 분별력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송악의 분별력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김정은 집단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액세스 이vil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김정은을 악으로 느끼는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야 됩니다. 김정은 악연대. 말 들립니까? 내려오신데 그 교회 옆을 지나셨는데 그때 그랬을 때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 교회 건물이 그렇게 크고 좋아 보였는데 이제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느냐 그랬을 때요. 마침 옆에 있던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지 않으면 좀 크게 지으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걱정하지 마 시작해 그러셨대요. 그래서 새로 생긴 그 건물입니다. 그냥 어쨌든 참 박정희 대통령이 어리실 때는 뭐 교회 다니시던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선생님 하나 해결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이 갔지만 한 분만 더 내가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아 선생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지금 연세가 90입니다. 90인데 이분은 형님이 박 대통령 대구 사업 동기동창으로서 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수고하신 뭐 권상아 전화님 그러셨죠? 상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형님이. 그 지금 내가 아까 부탁을 했는데 우리 저 권 선생님께서 보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3분만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나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건강합시다. 늙으니까 아무 쓸데도 없는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산증인으로 몇 마디 말씀드리자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57년에 제대를 하고 55년에 제대를 하고 학교에 복학을 해서 58년에 공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당, 민주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을 거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당 몇 마디 말씀드리죠. 이승만 박사 때 월급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국민이 낸 세금이 없어가지고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받았느냐? 그때 예산이 일반 회계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고 미국이 밀가루 팔아서 들어온 돈이 경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근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슬쩍 일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월급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당시 1958년에 제가 공직에 들어갈 때 당시 인구 85%가 농민이고 그리고 국가의 일이 대부분 농림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부에 이제 농가대학을 나왔으니까 하수시 농림부에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갔는데 국가에 가지고 있던 돈이 3천만 불이 전부입니다. 3천만 불로 어떻게 휘발유를 사올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거죠. 당시 미국이 전기까지 다 대줬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학교 짓는 것까지 다. 6.25 때 파괴된 거 다 미국이 다 다시 건설해 줬습니다. 그런데 1960년 4월 19일 날 학생이 부정선거로 혁명을 일으켜서 이승만 박사가 나가시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어요. 어렵죠.
넉대가 나가더니 호랭이가 들어왔어요. 아,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니까 막 팔아먹는 거예요. 경찰서장, 군수, 위원장 다 팔아먹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나도 4.19를 찬성하고 민주정권을 찬성했는데 작년 정권이 들어오고 당시 공보를 담당한 분이 김대중 씨였습니다. 중앙청은 꽉 대모대로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나라에는 하나도 보는 게 없지 한강 땅까지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61년 5월 19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마자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군대가 들어오니까 잘못되려니 생각이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새 세상이 왔습니다. 나는 농림본부에 근무를 하는데 12시 통행금지 시간 전에 집에 간 적이 없어요. 농촌에 일이 많죠. 12시가 넘어서 항상 사무실에 불을 켜놓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단한 것도 모르게 열심히 정신을 차려서 조국을 살리려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서 3천만 불에 그것이 1억 불이 되고 10억 불이 되고 100억 불이 되고 날로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맹기는데 우리 농림부 동포가 다 거기에 이제 편입되는데 이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농민을 선동해서 농토를 내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도 새마을운동의 덕분으로 농토가 다 국가의 환수가 돼서 고속도로를 짓는데 박정희가 일본 돈 먹고 우리 땅을 팔아먹는다고 부르도저 앞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이, 김영삼이 전부 야당. 부르도저가 움직이질 못했어요. 우리 공무원이 가서 달래고 빌고 부탁해서 겨우겨우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물류가 흘러가고 더욱더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 아까 여기 소독광부로 가 계신 저분들이 가서 일을 하셔서 달러를 구워가지고 와서 키스트도 짓고 국토도 커지고 이렇게 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단 하나 꼭 한 가지 부탁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고마운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배고플 때 김일성이가 스탈린 모태동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쳐내려왔을 때 누가 지켰습니까? 16개국 우방에서 와서 지켜주는데 37,642명이 대한민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영국, 미국, 그리스, 프랑스, 남아공원, 콜롬비아 16개국. 그 아들들이 16살, 17살 전 그때 군대가 있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데 그 사람들 겨울을 날 때 우리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우리 동포 젊은이는 17만 585명의 생명을 바쳐서 오늘 이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지도하에 이렇게 맹겼습니다. 그 뒤에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를 먹이 살리고 입혀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도로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지금까지도. 그런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양키 고홈 나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고마운 것만은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런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지지하고 여러분은 미국에 와 있습니다. 미국까지 와서 김정은이를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타일러서 고마운 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시장하실 텐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찬가 하나 봅시다. 조국 찬가. 좌파 세력들은 노래 모이면 무슨 노래 부릅니까? 입을 향한 행진곡. 우리는 조국 찬가가 우리 주제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뒤에 지선님께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원하시는 통일, 8천만의 행복, 민주주의 자유 통일을 위하여 조국 찬가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순서지.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독도나건 완전 통일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태극기 휘날리며 힘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만가의 조국 기대지. 이제 우리 건배도 있는데 시간 좀 생략하기 위해서 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겠습니다. 식사 기도로 우리 남가주 목사회 회장으로 계시는 김영근 목사님 식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세에 치들고 전쟁 속에 가난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박정희라는 귀한 분을 대한민국에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여서 그분의 탄신에 대해서 같이 기념하고 또 같이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좌파 정권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그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공헌한가를 지우려 하고 하나님, 바깥에서는 하나님 새마을운동을 정신을 개량하지만 안에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 동상 하나 세울 수 없는 그런 신랑이를 벌이는 대한민국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모든 집단들 하나님의 형벌로 내리실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진실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 우리 백의 민족이 사랑과 정이 많던 그 나라가 이제는 날마다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죽이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가락한 나라를 만드는 그 정권들 주님 없애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 역사를 지켜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함께 나누는 음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교민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자 심령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두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LA 교민들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남은 순서는 식사하시면서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식사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신 분들 먼저 나가서 줄 서서 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박정희 대통령. Happy birthday to you. 여기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일로 오세요. 네. 네.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네. 네.
또 받았구나. 변호사님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데 할 수 없어요. 뭐 좀 할 수 없어요. 찍어서. 아니요, 갔어야죠. 안 계신데 어디 갔는데? 그 잘해 빠졌잖아요. 대체가 소망이죠. 안에 암이 누굴 제가 만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찍었어요. 목장이 안 보여요. 하나, 둘. 네, 고맙습니다. 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동상뿐만 아니라 기념회관 하나 만들고 싶어요. 기념회관 뭐 큰 건물이 필요 없어요. 조그마한 건물에도 하나 사가지고 기념회관으로 만들고, 예, 거기다 동상도, 예, 뭐 그건 꿈입니다, 그냥. 예. 또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그러시면은 식사를 하시고 이제 앞에 나와서 촬영하신 분 같이 나서 함께 기념 촬영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건강하시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공적, 품격, 통치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